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뉴스 현황 관련하여 논평 한마디 듣는 시간 북한 유지경입니다. 북한에서 20년 동안 숨어 살다가 결국 처형된 국군 포로가 있다. 증언을 한 탈북자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통일부와 국방부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60대 남성 탈북자 A씨를 방문하여 조사했는데요. A씨는 북한 내에서 20년 동안 숨어 살다가 결국 들켜서 처형된 국군 포로가 있다. 본인이 공개 처형 장면까지 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네부터 해서 국군 포로분들의 이름까지도 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국방부와 통일부에서 대조한 결과 일부 사실인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특히나 이 탈북민이 언급한 이름이 실제 6.25 참전 명단에서도 같은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다는 정도로 좀 파악이 되었습니다. 국군 포로는 숫자가 상당하죠. 북한은 6.25가 끝나고 탄광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른바 몸으로 때울 노동력이 태부족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포로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은 포로들이 다 북한에 남기를 희망했다라고 강변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겁니다. 자, 휴전 협정에 따라서 당신들은 갈 데를 선택할 수 있다. 어떻게 할 거냐? 고향 가겠냐 남겠냐? 남쪽으로 갈 사람 나와. 손 들고 나온 사람은 현장에서 바로 총으로 쏴 죽였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누가 나 고향 갈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강제로 서류를 받았다고 해도 국제법은 그 포로들이 제3국 심사위원 앞에서 3국 심사위원들에게 직접 의사표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법 지켰어요. 저쪽은 그런 식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국군 포로가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국군 포로가 있는지 없는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러다가 조창호 소위 1930년 평양생이시고 6.25 발발 당시 연대생이었죠. 국군에 입대해서 싸웠는데 1951년에 전사 처리가 돼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서류상으로는. 네.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13년 강제 노역을 하다가 어찌어찌해서 1994년에 탈북을 하게 됩니다. 이 탈북도 그 산간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밀무역에 종사하던 조선족이 저기 남쪽이 고향이시라니까 편지를 쓰라고, 자기가 그러면 중국에 가서 붙여주겠다고. 근데 그 누님이 6.25 때 성신여대 교직원이었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누님과 연락이 닿았죠. 네, 그 누님 입장에서는 40몇 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동생 편지를 받고 나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1994년 11월에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장기 소위, 그리고 그때 조창호 소위가 자기가 속해 있었던 부대에 가서 부대장과 국방장관한테 일단 귀대 신고, 부대로도 귀대 신고합니다. 그리고 하루 자고 그 부대에서 하루 주무시고 다음날 저녁식을 했어요. 그래서 조창호 소위를 통해서, 조창호 중위를 통해서 국군 포로의 존재가 이제 확실히 알려진 겁니다. 조창호 중위는 그래서 현충원에 가서 전사자 명단에 있던 자기 이름을 이렇게 가리는 퍼포먼스도 하셨죠. 그리고 조창호 중위가 적어도 내가 직접 알고 지냈던 포로 누구누구가 있다. 자, 조창호 중위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조창호 중위의 증언이 증거가 됐어요. 북한 계속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끝까지 잡아댔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현재까지 이제 이어져 오는 거죠.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500분 정도 살아 계실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현재는 대한민국의 국군 포로, 탈출 국군 포로도 많이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9분 남으셨나 10분 남으셨나. 그런데 2000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을 했잖아요. 이때 북한 전역에 있는 국군 포로들이 옷도 새로 입고 드디어 이제 내가 고향에 갈 수 있다, 정말 꿈에 부풀으셨다가 김대중 대통령 국군 포로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때 상심해서 돌아가신 분이 많다. 꽤 많다고 해요. 증언. 이분들은 대한민국이 방치한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는데, 다음에 전쟁 나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전쟁터 나가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권리가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 대통령이 김대중하고 김정일이 서로 얼싸안고 악수하고 웃고 포옹도 하는데 이것도 정해준 돈 안 줬다고 그 평양에 도착해 있는데 일정 자체가 하루 막 연기되고 뭐 우여곡절이 많지만 선의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장 현안, 아니 왜 국군 포로 얘기는 못하죠?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 비전향 장기수 2인모 돌려보내면서 국군 포로 몇 사람 바터제로 교환하자는 얘기 왜 못했습니까? 전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얘기를 듣고 제가 아니 얼마나 저항정신, 나는 공산주의자랑은 못 살겠다, 대한민국에 가겠다, 그 북한에서 20년을 토구를 파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묘사를 보면 사형장에 끌려 나올 때 20년 동안 뭐 씻지도 못하고 머리도 막 완전히 산발에 장발로 막 사람 꼴이 아니었다, 영양 상태도 나쁘니까. 아니 2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또 사람이 산에 가서 살면은 어떤 모습이 될지,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야말로 정말 야생 인간으로 사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직도 뭐 북한 실상을 모르겠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김영삼 대통령이 이인모 송환할 때 국군포로 얘기 꺼내지 않은 거, 김대중 대통령 자기가 평양 갔으면 국군포로 다 데리고 왔어야죠. 돈도 그렇게 현금을 줬으면서 이렇게 20년 동안 지하 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 북한한테 사형당한 분, 이분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이건 나라도 아니에요, 이건. 이 60대 탈북자분이 증언하신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 탈북자분은 원래 평양 사람인데 고위급 친척이 숙청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가족이 함께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조양탄광으로 추방됐다. 거기는 국군 포로들이 상당히 많이 가서 평생 강제 노역에 시달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양탄광에 정말 국군 포로가 많았다. 그 성함들도 여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귀생, 김창현, 민병선, 박삼룡, 이형제, 지금 벌써 몇 분이에요. 이분이 그 본인이 살던 그 탄광 마을에 대한 그림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셨어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요. 제가 아는 생생 현대사 TV, 박정희 기념재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가 대한뉴스라든가 옛날 영상 기록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56년 멜버른 올림픽 선수단 환영 기념 경기, 그래서 은메달리스트 홍운천 선수가 경기를 했다라고 설명에 나와요. 네. 홍운천이라는 권투 선수는 없습니다. 56년 멜버른에서 은메달을 딴 권투 선수는 송순천이에요. 네. 그런데 근데 왜 이름이 이렇게 완전?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아나운서 음향이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잖아요. 56년 멜버른 올림픽 복싱 은메달리스트였던 송순천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발음이 불분명했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송순천을 홍운천으로 적고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56년 멜버른 올림픽 영상에도 이런 식의 오타가 나고, 복모음을 단모음으로, 단모음을 복모음으로, 뭐 이런 식의 실수는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하니까 여기서 그분이 뭐 이기생, 뭐 이형제, 뭐 몇 분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귀생을 찾았는데 없더라,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기생뿐만 아니라 이귀생, 기생, 규생 뭐 해가지고 비슷한 발음들로 비슷한 발음들을 다 찾아야 된다. 다 찾아서 이분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여기서 상당수 참전용사의 명단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 증언은 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 조양탄광에서 함께 살았던 국군 포로분들 뿐만 아니라 일전에 박사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 60대 탈북민 A씨가 조양탄광에서 살 때 가장 잊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로 이 20년간 토구를 파서 숨어 지내던 국군 포로를 결국 잡아내서 처형시킨 그 사건을 증언했다고 하는데요. 그 처형 당하신 분 성함도 나왔나요?
고진만 네. 용사. 고진만 네. 대한민국 측에서는 A씨가 이 탈북민 A씨가 제공한 정보가 고진만이라는 이름 석자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확인을 해야 된다고는 했습니다만 이거 저 국방부 계시는 분들한테 또 보훈처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 가족들이라면 이 고진만 용사가 본인의 가족이라면 본인들은 어느 정도 정성을 들여서 찾겠습니까? 국방부 계신 분들은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전선으로 달려가야 될 분들이 국군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 아니겠습니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고진만 용사가 누군지 그리고 뭐 이분이 준 정보를 가지고 아주 캐낼 수 있는 데까지 좀 다 캐냈으면 좋겠습니다. 국군 포로들은요 지옥 같은 삶을 수십 년간 연명하면서도 언젠가는 대한민국에 구해주겠지, 나를 외면하지 않겠지, 나는 대한민국 국군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던 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밤마다 중얼중얼 돼서 그게 도대체 뭔지 자기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난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외워라. 부대명, 몇 사단, 군번, 그 다음에 고향 주소. 고향 주소. 아니 이거를 대통령이 가서 북한 전역에 온 신문 방송이 생 난리를 치는데도 자기들 얘기가 단 한 마디도 안 나왔다. 대통령 입도 뻥끗 안 했다. 아니 임수경은 개인이니까 대학생이냐 몰래 방북한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좀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래서 이 국방부 관계자가 고진만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있다. 50년대에 군 생활을 했던 분 가운데 추정되는 사람은 있는데 아직 조금 더 조사 중이고 확인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좀 이야기를 했고요. 아니 이 조사를 확실히 해서 중간중간에라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순차적으로 이제 뉴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A씨 60대 탈북자분의 증언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 고진만 씨의 공개 처형을 이 조양 탄광 사람들, 그러니까 90%가 국군 포로였다고 합니다. 이 조양 탄광 사람들을 모두 집결시켜 놓고 죄명을 읽어 내려간 다음에 그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을 그 야생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머리도 산발에 길고 완전 뭐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고, 기억에 남는 죄명에 미국 놈들이 후퇴하면서 다음 해 진달래꽃이 필 때면 돌아오겠다. 그 말을 믿고 20년이나 동굴에 숨어 살았다는 게 이제 죄명이라고. 산이면 매년 진달래 꽃이 폈을 텐데 매년 진달래 꽃이 필 때마다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그걸 어떤 마음으로 살아남으셨을지, 그러고도 결국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셨으니까 얼마나 한에 사무칠지. 한 사람의 탈북자의 증언일 뿐이고 뭐 얼마나 이 말의 뭐 몇 퍼센트가 사실일지는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하나, 누가 이건 한 사람의 실수를 가지고 너무 확대하지 말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도 있는데, 국군 포로가 자기 발로 탈북해서 중국 대사관에 전화 걸었을 때 대사관 직원이 나 국군 포로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래서요 라고 그랬나, 그렇게 대답했던, 이거는 원칙을, 그러니까 국가로서의 원칙이 없는 나라입니다. 과거의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 수많은 기회들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너무 늦기 전에 무언가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빈소도 다녀왔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성태 어르신은 베나 TV에도 여러 번 출연하셨죠. 국군 전에 이제 그 아미가 아니라 그 경비대에 입대를 하셨으니까 참군 멤버시죠. 포천 태생이신데 6.25 발발 이틀인가 사흘 만에 포로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본인은 탈출할 수 있었는데 총에 맞은 중대장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겠다고 하다가 포로가 돼서 1950년 6월 27일인가 6월 28일에 포로가 됐으니까 아마 최장기간 포로 생활을 하신 거나 진배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강제 노동에 시달리셨고 그 다음에 무려 9번이나 탈출을 시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만 13년이었나요? 네. 15년이었나요? 그러면 이런 자유의 투사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대통령께서 오셨으면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오셨습니다. 국군 포로들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한 존재인지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 노예 노동에 종사했는지 이건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김성태 어르신 같은 자유의 상징 이런 분들의 장례식에는 대통령께서 반드시 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호주 수상이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했을 때 1차 대전에 참전한 마지막 호주인이 죽었다,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호주 수상은 즉각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호주로 돌아와 1차 대전 라스트 베테랑의 장례식을 직접 주관했습니다. 국장이었든지 국민장이었든지 아무튼 그에 준하는 정말로 예우를 갖춘 장례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성태 어르신의 장례식은 충분히 그 정도로 치러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하셨더라면 우리 매스컴이라든가 일반인들이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왜냐? 국방부 장관께서 다녀가시는 것과 대통령이 다녀가시는 것은 언론의 주목도, 일반인들의 주목도가 천양지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현재 남아 계신 탈북 국군 포로는 10분입니다. 10분? 네, 10분. 10분입니다. 현재 이 방송하는 날 기준으로 10분입니다. 또 북한에는 현재 몇 분이나 더 생존해 계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올해 진달래꽃이 피는 날에는 조금 다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길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서 깊이 부탁드립니다. 고진만 용사의 군번, 주소, 혹시나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는지, 이분은 어떤 군인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